다시 보는 역행자. 프롤로그. 누구를 질투해 본 적도 없다. 너무 큰 격차를 느낄 때 인간은 질투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책을 읽으면 대화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대화책을 골랐다. 이것이 나에게 기적이었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니까 점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게임에도 인생처럼 공략집이 있구나.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꼈던 공부, 돈, 외모 레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넘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인류 사업가나 부자들에 비해서 돈은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많다.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성을 통해 이 노력들의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게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각시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막는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되기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우리 머리와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하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4단계 뇌 자동화. 내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심각하게 멍청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됐다. 재수를 3번이나 했는데도 4등급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나는 뇌과학을 통해 머리가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됐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프로게이머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의 패배를 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되며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해야만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 하루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챕터 1.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었나? 늦가기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나중에 이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습관이 만들어진 순간이다. 챕터 2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신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라고 끊임없이 자의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자신을 고용한 윗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욕하며 밥을 사 먹을 때마다 가격표를 보면서 걱정한다. 인정해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난다. 자의식은 여러 감정과 지식을 엮어서 잘 반응하며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린 시절 무척 똑똑해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책을 수백 권 읽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을 더 키우지 못하고 퇴화해 버리곤 한다. 자의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틀 수 있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함을 만들 뿐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 결정력을 높여준다. 챕터 3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이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이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 이게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넣는 게 핵심이다.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 인간은 그저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으로 움직이는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작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환경 설계가 불러온 행동과 판단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수년이 흐르면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나 스스로를 믿기보다 환경 설정을 더 중요시했다. 내 머리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투자했다.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본성과 작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챕터 4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나는 클루지라는 책을 읽은 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건 심리적 오류가 아닐까 항상 생각하게 되었고 남들의 실수를 볼 때면 저건 클루지야 생각하며 판단력을 고쳐나갔다. 물론 매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머릿속에 늘 클루지라는 단어를 넣고 다니면서 남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클루지 바이러스를 의식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장악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으로부터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이 지상 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클루지는 자기 개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난뱅이 순리자로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다. 챕터 5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2E 전략. 매일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한다. 이보다 더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책 읽기는 지식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낸다. 책 한 권을 좀비에 비교해보자. 독서와 글쓰기는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챕터 6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메타인지, 실행을 통해 나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이 바로 높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실행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 챕터 7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시켜야 자유라는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된다. 경제적 자유라는 성에는 10만 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다. 병사인 당신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한 명의 병사를 처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병사를 처치한다면 2,700명 정도를 처치할 수 있다. 10년이면 27,000명이다. 즉 죽을 때까지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확률은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시간당 돈을 벌긴 하지만 비교적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장수이다. 의사, 변호사, 고액 강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다. 병사보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본인이 잠을 잘 때는 성 함락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간당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면서도 수많은 병사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부대 지휘자이다. 부대 지휘자는 수많은 병사를 지휘한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병사들은 지시한 대로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가서 싸운다. 기업의 사장, 책 저자,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건물주 등이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 병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왕이면 장수부터 되면 좋다. 병사가 되어 시간당 노동으로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동산을 사두었다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병사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부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빨리 함락시킬 수 있다. 갑자기 매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는 장수 부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월 30만 원, 100만 원, 아니 5만 원도 좋다. 작은 병사들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전투에 참전시켜라. 챕터 8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7단계를 밟아나가면 된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한 바퀴 순환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면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얻어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때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실패가 다가오면 크게 기뻐해도 좋다. 당신의 수준보다 높은 과제가 눈앞에 나타났고 곧 레벨업할 거라는 뜻이니까 말이다.